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이제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연휴는 이례적으로다가 연휴가 그냥 6일은 깔려 있기 때문에 아주 설레이는 시점이죠. 요즘 명절에는 해외나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는 드리는 것이 기본이겠죠? 서로 바쁜 일상으로 인해 어머님과 대화가 많지 않았거나 또는 같이 살더라도 평소에는 특별한 대화가 없었던 분들이더라도 명절은 이 가족 간의 오붓한 대화를 나누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어머님의 건강을 한번 신경 써서 여쭤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따님이시더라도 어머님의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홍삼이나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드린 적은 있으시더라도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잘 모르고 계시는 수가 많죠. 어머님의 연세가 50대라면 폐경을 맞이하셨거나 또는 폐경을 앞두고 계신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는 49.7세로 물론 평균이니까 이보다 빠르시거나 늦은 분도 많습니다만 대략 50대 초반에 폐경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폐경이 되면 80%에 가까운 분들은 이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붉어지고 남들은 다 추워하는데도 혼자 식은땀이 나는 그런 불편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도 불편한데 폐경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 기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더욱 우울감에 빠지거나 쉽게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폐경 이후에는 생식기도 위축이 되면서 질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같이 요도나 방광 점막도 위축이 되어서 방광염에 더욱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지나서 70, 80대가 되신다면 심한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쉽게 골절이 생기기도 하죠. 이처럼 폐경은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변곡점이 됩니다. 이런 순간을 자녀분들께 나 폐경됐다. 그래서 힘들다. 너네가 이해해라. 말씀하시기도 좀 그렇죠. 그럴 때 자녀분들이 먼저 어머니 요즘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유튜브를 봤더니 어머니 연세에는 폐경이 슬슬 올 수 있다던데 폐경이 되면 힘들다던데 진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녀가 먼저 다가온 것에 대해 기쁘기도 하시고 기특하기도 하실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폐경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힘든 증상이 있으시다면 관리를 하고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 100세가 아직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90세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50세에 폐경이 된다면 한 40년을 폐경 이후의 상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영양제, 건기식보다도 유효하고 효과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경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겁을 내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 위험성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꼭 먹는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으니까 진료를 한번 권해보시는 것이 결코 후회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불편하지만 자녀분들께 속 시원히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산부인과적으로 보자면 골반장기 탈출증과 요실금이 있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머님이 허리가 좀 이렇게 구부정하시거나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귀찮으시거나 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말씀하지 못하시는 불편한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요실금이 심하다면 당연히 어디 멀리 나가기가 부담스럽죠. 항상 소변이 마렵거나 새어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장시간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뿐 아니라 골반장기 탈출증도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는데요. 골반장기 탈출증이라는 것은 자궁, 방광, 직장으로 구성된 이 골반장기가 지를 통해서 아래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다 보니까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시면 더욱 아래로 빠져나오니까 불편해서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이미 어느 정도 빠져 있다면 그게 불편하셔서 막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태를 자녀에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우신 건 당연하죠. 보여주시기도 민망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증상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한참 지나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면 자녀분들이 먼저 세심하게 여쭤봐 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 골반장기 탈출증과 요실금은 자녀분들께서 먼저 챙기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병들은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인데 골반저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임신과 출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분들께서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었죠 하면서 신경 써주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겠죠. 골반장기 탈출과 요실금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병의 진행을 좀 막아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스스로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고,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약해진 골반저 근육을 보강하기 위한 수술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상태이신 어머님께서도 이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겠죠. 평소에 어머니와 대화가 많지 않으셨거나,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하시거나, 혹은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푸시를 하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곤란해지거나, 맨날 이것저것 어머님께 요구만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긴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 풍성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